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 의원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장시간 우리 평택시 그 산업건설위원회 사무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냐고 푸른도시 사업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그 준비한 몇 가지 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올해 예산이 1220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원을 보니까 현재 66명 이분들이 그 푸른도시 사업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산림녹지가가 18분이고 공원과가 27분이고 녹색건축사업가가 21분인데 산림녹지가 정원이 좀 부족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소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업무량에 따라서 그 좀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시 전체를 저희는 조직 뭐 어느 정도 형평성 안배해서 정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58만 우리 평택 시민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푸른도시 사업소로서 앞으로 그 사업량이 계속 상황이고 늘어날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인원 계획을 내년에도 좀 사업소장님께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그 공직자분들이 너무 그 과로하지 않게끔 업무에 시달림을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하지 않게끔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12쪽을 보시면 그 이제 초겨울 계절이에요. 아까 아마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그 산불에 관해서 소방 헬기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올해 그 특히 이제 평택시는 임야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지역으로서 산불 예방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산불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이렇게 대책을 뭐 이렇게 잘 세워 놓으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산불은 봄철 산불기하고 특별조심기간하고 가을철 특별조심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만일 산불 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산불 감시원 26명을 각 이제 구역별로 배치를 해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 진화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초동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하루에 2명씩 저녁 늦게까지 주말 포함해서 그 종합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산불 헬기인데요. 산불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찰도 하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시 이제 그 골든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산불 난 데로 가서 이제 진화를 해야지만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데 그 산불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 그 강원도라든지 태백산맥 쪽에 뭐 임야가 엄청난 그 산불 화재로 우리 손해를 엄청나게 그 보는 예도 있고 또 경상도 지역도 산불로 인해서 충청북도 지역 여러 등등 그 지역별로 산불 우리가 수십 년간 그 가까운 관리를 해온 그 임야나 나무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평택시만큼이라도
산불 예방을 철저히 좀 해주셔서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 공간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살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살림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은 전 감사 수감 및 조치 결과에 보면은 세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추진에 있어 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나무 심기를 추진할 것에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에 대한 아마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서도 우리 현 시장님께서 나무 심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나무를 심어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가로수 식재로서 적합한 나무가 대략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게 벚나무, 은행나무, 그다음에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벚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국도상의 이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경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는 느티나무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무 가로수 식재를 이제 할 때 어떤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아마 요즘에는 우리 환경위원분들이 낙엽을 이제 치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낙엽을 쉽게 치울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거는 혹시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나요? 저는 이제 각 읍면동마다 환경미화원이 배치돼 있고,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에어펌프, 등짐 펌프로 해가지고 에어로 쭉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마대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안 같은 데서 청소기라고 하잖아요. 불순물을 에어로다가 이제 끌어당겨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한 번에 털어버리는 그런 흡수형,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바람 에어를 불어서 모으는 방법이고, 흡수 형식으로 해서 낙엽을 빨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장비 안에서 카타를 해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TV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은 조금 계절별로 이 가을철에 낙엽 치우시는 그런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봉사단체분들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장비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국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장비, 효율적인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은 이제 5번의 경관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평택시도 작년 겨울까지 경관 조명 시설을 좀 많이 해서 어떤 시민분들의 연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시민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경관 조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좋다는 분도 있고, 살아있는 나무에 전기 시설을 해서 어떤 고문을 주는 행위다. 그거는 그러니까 산 나무에다가 경관 조명을 설치할 때는 밤에도 이 나무가 좀 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지면 잠자는 시간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우리 시민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한번 설문 조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무에 경관 조명하는 거는 작년에 조개터 이제 상가의 요구에서 1년 한번 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께서
그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동절기에 그 나무에다가 그 전기 시설을 해도 사실 동절기엔 나무가 잠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육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올해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현 근린공원에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 구조물에다 경관 조명을 설치를 했단 말씀드립니다. 네. 19쪽에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의 민원사항 처리 지연 및 불허가 처리 내역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민원 처리 지연 사항은 해당 없고 불허가 처리 현황도 해당 없음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해주셨는데 건수가 없는 거죠? 민원서류는 이제 보통 이목벌치하고라든지 산림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녹지 조명과 이런 민원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감사부에서 대부분 경미한 민원이죠 그런 부분에. 녹지 조명 같은 경우는 좀 심도가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해가지고 최소한 단시일 내에 허가기한 내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해당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봐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크게 불편함을 준 일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5건 이렇게 돼서 행정심판 1건은 이제 승소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승소 하나, 진행 중 하나, 민사소송 취하조정 1건, 진행 중 4건. 요런 내용은 뭐 말씀을 좀 할 수 있나요?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시 저기 완충녹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을 해가지고 땅 토지금을 매입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개인하고 개인끼리 나름대로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불법으로 해놓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보냈는데 요게 이제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 행정 심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도 행정 심판 저기 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법상의 범토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승소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인데 보통 우리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가 많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산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이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내 땅이 내 임야가 이제 보존산지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인데 법정에서도 문제 없어가지고 승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이제 민사소송 사례인데. 네, 그 민사소송 문제도 어떤 이제 시민의 상대의 소송 건수가 많나요? 시민 상대. 예, 대부분 이제 한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국가에서 산단을 만들면서 공원하고 녹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부모님 땅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에서 LA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저기 개발을 했으니까는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에서 취득한 이 땅도 원인 부여다 이런 소가 진행돼 가지고 좀 저희하고 도로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소송 진행 중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본인에 대한 과실로 인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감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재산상의 그 우리 시민의 재산상의 어떤 그런 소송 문제는 너무 과열하지 않게 서로가 우리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께서 내 사유재산을 어떤 그 강제 수용에 집행되면서 억울함을 느끼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너무 그 과열하지 않게끔 그런 소송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으시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25쪽을 보시면요. 용역비 현황이 이제 1천만 원 이상이
3천만 원 이하까지죠?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수의계약. 네. 수의계약 2,200 부가세 포함 2,200만 2천만 원까지입니다. 원이요. 지금 아까 강정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윤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뭐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지역 내 어떤 그 사업 시스템을 갖춰 있는 그런 그 우리 그 우리 푸누리 사업소에 어떤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뭐 공개 입찰로 해서 외부의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평택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업체로 좀 선정을 해서 계약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또 답변이 없으셔요. 지금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역 경제 살리기의 첫 번째가 지역 업체를 좀 살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역 업체 위주로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네.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관내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여기 그 바람숲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2019년부터 2021년 3년 동안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시범 사업으로 평택시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 규모가 통북천 14km, 국도 1호선 21km, 국도 38호선 15km, 안성천 20km, 총 사업비 200억, 산림청 100억 국비를 지원받았고 평택시에 10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억을 들여서 지금 화면에 나오시겠지만은 아주 큰 사업을 이렇게 잘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그 규모나 지금은 뭐 조감도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통북천도 나오고 있지만은 통북천도 앞으로 이제 그 조감도에 나오는 이런 그림식으로 아주 훌륭한 그 통북천 그 개발을 해서 생명의 그 제일 먼저가 물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좀 접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이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 숲의 거리를 좀 조성을 계속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좀 광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숲의 종류를 보니까 이제 꼬리 명주 나비숲, 뭐 물빛 노을숲, 그늘숲, 역사숲 등등 해가지고 10여 가지 숲이 있는데 이 테마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데 크게 뭐 어려운 상황은 없었습니까? 조정 단계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제 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진행을 좀 많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사후 관리 및 평택 시민들께서 이제 아까 우리 김선수 의원님께서도 우리 숲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 널리 알리고 우리 평택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 지역 도시님들한테도 널리 알려주고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로 그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숲을 이용을 하시면서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협조를 할 그럴 사항은 좀 있으신가요?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요건 좀 사례인데요. 봄 같은 경우에 이제 대나무를 심으라는데 죽순 같은 경우 올라온 것을 또 밤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나가서 이렇게 가져가신 또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앞에 부분 또 하천인데 그쪽 부분에 아카시아 같은 거 있는데 이왕 그 하천 이제 수변 같은 게 보일 수 있게 그런 것까지 같이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한 분 한 분 우리 평택 시민의 어떤 요구사항을 좀 전체적으로 뭐 다 이걸 취합을 해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러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평택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시려는 어떤 그런 부탁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25개 읍면동 우리 그 각 기관단체 협의회를 통해건 우리 그 평택시에서 홍보하는 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널리 전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 통북천 방금 제가 조감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통북천이 사실 그 지금 이제 평택 우리 저 시민들께서 걷기 운동 또 그 애완용을 이제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 그런 이제 거리로 많이 이제 변하고 있고 또 자전거 도로를 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 많이 계신데 그 주변 여건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재는 주변 여건이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 수질 개선을 위한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좀 접목을 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통북천을 이용을 할 때 아주 멋있다. 우리 통북천 멋있다.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좀 내주셔서 관리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별로 그 꽃씨를 이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뭐 봄꽃이 있고 여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이제 그런 그 꽃을 좀 이렇게 우리 저기 그 오송에 농업센터 가면은 그 꽃을 많이 그 지금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제 녹지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아람 생태원이라고 그래서 정원을 꾸며놓고 사람들이 와서 꽃을 즐기는 그런 곳이고요. 저희 바람길숲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목적이 다른 거라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산으로부터 나오는 바람이 그 바람길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꽃보다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울창하게 하는 그런 숲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북천 이용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운동이나 산책이나 등등 이제 하실 때 그렇게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 공간을 좀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그런 꽃씨를 좀 살포를 해가지고 한번 그런 사업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도변 큰 대로변에 이제 꽃거리대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꽃을 심고 있고 계절별로 또 그 대형 화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세교동사무소에도 있지만 동사무소나 큰 공공 건축물에는 대형 화분에 1년에 겨울꽃까지 4회에 걸쳐서 꽃을 이제 계속 리뉴얼을 시키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 도로변에 보면 꽃밭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사계절 꽃을 교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공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220쪽에 보시면은 이동식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가 있어요. 이게 금액이 3,56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이 구입 연도가 2018년도인데 공원 입구에 있는 먼지 털이개입니다. 이게 빨아들이는 거죠. 공원 입구에 불악산이라든지 네. 떡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먼지 털이개. 먼지 털이개. 네. 저는 이제 공기 압축기라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낙엽 같은 거를 이게 들여서 주변 그거는 불호화라고 얘기합니다. 부는 거는.
그런 거를 한번 개발을 해서 장비를 투입을 해내면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그런 장비가 현재 유럽에는 많이 보급돼 있고요. 아, 있어요? 네, 저희 시에서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적이 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에는 그 장비는 없습니다. 좀 고가입니다. 아니, 고가라도 한번. 대신 그 청소용으로는 실패를 했고 노면 청소차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공 압축기에 의해서 다 빨아들여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36쪽 보시면은 이제 CCTV 설치 내역이 있어요. 공원 내. 현재 그 많은 CCTV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CCTV 관리? 이건 관제사업소에서 하고 관리 있습니다. 사업소죠. 각 공원마다 CCTV가 작동을 하면서 그날 어떤 뭐 아동의 뭐 어떤 문제라든가 비행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게 감지가 됐을 때 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재 CCTV가 공원에 상당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운영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네. 네, 그쪽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상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는 분은 아는데 저희 공원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유무에 대해서 네, 그것도 모릅니다. 관제사업소에서 네. 공원과에다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전 9시라든지 출근이 9시부터 09시부터니까 9시든지 해서 관내에 우리 평택시 내에 공원 내에 어제 밤사이에 아무 이상 없었다. 어떤 그런 그 안전 문제에 대한 보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현재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하고 연계돼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사고가 생기면은 어떤 비행 사고라든지 어떤 성 문제에 대한 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당연히 접수가 되겠죠. 근데 매일같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군대 같은 데 가면은 근무를 투입을 해서 철수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네. 만약에 공원 내에서 어떤 아니 사건,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 예. 그 안전에 관련돼서는 관제사업소와 경찰이 연계돼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원 내에서 어떤 필요한 장면이 있으면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다 요청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어서 저희가 상시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공원 내 CCTV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 종합관제소 하고 있는 게 그 방범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 쓰레기 버리는 CCTV도 있고 평택시 전체 CCTV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못 하시겠다. 어려워서. 화장실 같은 한번 경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난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관제사업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CCTV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의 그 설치 현황, 전체적인 설치 현황. 처음에는 엉성하게 자료를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CCTV가 100% 다 작동이 되는지 이거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만약에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전 그 예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긴급 출동이라든지 경찰관들이 뭐 긴급 출동이라든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뭐 개인 신용 정보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밤새도록 어떤 파악을 해서 그 결과 보고를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종합관찰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예, 다만 예. 저희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 내 비상벨이 있어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아니 누가 관제센터에 전화 연결이 드는 돼 거를 있는 상황이지만 촬영인 거를 녹화해 달라는 게 아니고 밤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상 유무만 이상이 없었다 있었다 뭐 그런 부분만 체크가 돼서 그날 아침에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라든지 우리 저기 본청에 그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데서 상황 보고를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다라고 답은 못 드리지만 그렇죠. 검토를 해보셔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244쪽을 보시면은 장기미 집행공원에 대한 이제 추진 현황이 있어요. 뭐 이제 많은 그 공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역구역이 이제 세계동이다 보니까 은실공원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 은실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소장님도 세계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 시민과에 대화를 할 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했지만은 올해도 제가 이걸 또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이거 올해 100% 보상이 돼서 내년에 첫 삽을 뜨겠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또 보상이 24년도까지 넘어가요. 2024년도까지. 그러면 또 이제 연장이 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그 연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목표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토지 보상비는 올해 추경까지 해서 전액 편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거나 재결로 넘어갔고 그 이후로 또 소송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추후적인 그 문제는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 되는 건데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부분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모산근린공원처럼 1단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있는 데 쪽하고 그 반대 이제 세교 도서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쪽 지금 토지 보상이 거의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구간이 이제 도로변으로 나눠지니까 1단계를 먼저 조성을 시작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되는 경과를 봐서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도 이거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뭐 우리 지역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많은 그 정치적인 그 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50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50년. 은실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이 꺼낸 지가 벌써 50년 전이에요. 우리 뭐 세계동에 우리 동민들께도 어떤 희망사항의 그 공원이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저 공원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실공원하고 모산공원은 토지 매입비 전액을 확보한 상태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24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공사를 같이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계획된 기간 내에 다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최대한 빨리 그 집행이 돼서 우리 세교 동민이나 인근 우리 통복동 또 우리 이제 지제 역세권을 이주를 해서 지금 아파트가 계속 그 증설 중이고 외부에서 또 이렇게 평택시가 살기 좋다고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공원이 좀 빨리 조성이 돼서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어, 255쪽에 보시면은 그 공원 내 수질 현황이 그 데이터가 있어요.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에 대한 수질 검사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18년부터 22년 지금 4년 동안에 대한 데이터죠. 수질 검사가. 네, 근데 이제 그 2018년도 거하고 2022년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뭐 수질이 좀 좋아진 그런 것도 있고 수질이 많이 또 나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 이렇게 잡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수질이 그 나빠지지 않게끔. 아, 저희 그 배다리 근린공원에 있는 그 저수지의 물은요. 네. 저희 그 소사택지개발지구 이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공원에 되돌려서 다시 통북천으로 내보내는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의 변화가 오는 것은 이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의 상태에 전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자체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좀 완화하려고 뭐 식물 섬을 설치한다든지 EM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의 정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그 수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5mg 이하가 있고 15mg 이하, 0.6, 0.05, 20 이하 이렇게 이제 기준치가 있어요. 수질 기준치가. 근데 2018년,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TOC라는 총 유기탄생 소량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 0.33mg이 플러스가 돼 있고 SS 미리그램 SS는 이제 부유물질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플러스 18mg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T-N 질소 이 부분도 지금 6mg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떤 효과성이 없지 않나 물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예산 낭비라는 뜻이겠죠. 그 부분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다리 그 수질 개선 문제는 뭐 열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네.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호수 내 물에 대한 정화 역할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부유분수라든가 수초공사라든가 마름공사 뭐 이런 거 창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오염물을 흡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넘어오는 물이 있고 그 도시에서 들어오는 하수가 좀 생활하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호수 내 물만 저희가 정화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수질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수과하고 이제 하수처리장에 인고도 시설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물을 일단 깨끗하게 하고 있고, 근데 환경국에서 이제 생활하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내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부터 일단 정화가 되고 저희가 배다리 공원 내 호수 내 물을 자체적으로 정화를 한다면 반드시 물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 건축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266쪽에 보시면은 행정타운 그 건립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관리기금 조성이 1,577억 원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 기금이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저기 4,422억을 기금을 4,400. 마련을 할 거고요. 지금 네. 이제 연말까지 하게 되면 1,500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900억 원이 적립이 올해 연말에 적립이 됩니다. 이게 몇 년도 정도의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러면? 연체별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에는 일단 이제 6억 5천 정도 토지 매입비 50%하고 각종 설계비 6억 5천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건축 설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체별로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평택시가 이제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 행정타운이 정중앙의 위치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런 위치인데 평택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을 지금 갖고 계세요. 몇 년도에 이 시청 행정타운이 들어설 건가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 총. 지금 이제 그 11월 초에 그 타당성 조사 영역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11월 이틀째로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령 이제 투자 심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25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설계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이후에 2025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예정이고요. 공사 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릴 예정을 해가지고 2027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예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녹색건축 사업과도 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이 2년 동안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민원 상대 없이 우리 녹색건축에 대해서 파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많은 시간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해서 그 행정감사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영민 소장님이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워낙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푸른도시 사업소 기구 및 현안을 보면 3과 14개 팀 정원 6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림 녹지과는 3개 팀이고 공원과는 6팀, 녹색 건축 사업과는 5팀. 그러면 산림 녹지과의 주요 업무가 과장님 뭡니까?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녹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주무과이다 보니까는 이제 핵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딱 보니까 이 산림 녹지과는 딱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분장을 딱 봤을 때 산불 뭐 이런 예방이나 뭐 이쪽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나 이제 띠녹지나 기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람길 숲 조성이나 이건 이제 크게 템을 이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다른 과는 좀 둘째 치고 일단 산림 녹지과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좀 드리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거나 이 다른 타도시를 가다 보면 제일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게 딱 도시에 진입을 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도로, 건물, 그 다음에 도로 옆 가로구역에 있는 띠녹지나 아니면은 그 뭐 조성을 해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뭐 가로 녹지나 뭐 완충 녹지나. 근데 이제 제가 중점을 두는 게 이 띠녹지를 보면 지금 현재 평택에 띠녹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정비 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지금 추가로 저 학교 주변에 안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제 초등학교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비전일동에 그 돔 있는데 그쪽 옆에 있는 데는 공사를 안 하고 있나요, 혹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다 거기에 지금 조성 공사하려고 이 교통섬이나 그 옆에 띠녹지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파헤쳐 놓은 것 같은데 거기는 여기 부서에서 그곳은 배다리 근린공원 반대쪽에 교통섬 그거 얘기하시는 처음부터 거예요. 해가지고 쭉 거기 또 돔 있잖아요. 돔 있는 데까지 거기 육화 가는 길 그 길목에 비전로 쪽으로 쭉 이렇게 나가는 길 배다리 저수지에서요. 그 양쪽에 보면은 돔 쪽에 있는 그 띠녹지 있는 부분 같은 데를 다 지금
파헤쳐 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그 부분은 저기 도로보수에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존의 교통 소음이 지금 만들어지는 나무들이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이식한 상태 그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로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이제 도로과하고 이 지금 현재 산림 녹지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 난간하고 그 다음에 띠녹지하고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이게 정비 사업이 안 되면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어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근데 띠녹지를 잘 조성해 가지고 화단도 만들어 가지고 안전 난간의 역할을 하는 데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간이 있고 어떤 데는 또 난간이 없는 데도 있고 반대편에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발생된 이유는 도시 개발이나 도시 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든 그런 거 있을 때는 나름대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든 뭐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거기에는 또 뭐 난간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평택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주거지역 밀집지역 같은데 주거지역 인접해 있는 도로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까지까지 거기까지 정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타 도시에도 난간이 없는 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어느 정도 이 허리 높이에 있는 이 수목을 식재를 하게 되면 난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야적으로 봤을 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시야로 봤을 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야적으로 좋은데 두 개가 그 인공 구조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다 일관성이 없이 그냥 여기 돼 있고 안 돼 있고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좀 향후에 산림 녹지과에서 담당이 그쪽이시니까요. 그거에 도로과하고 좀 관련 안전 또 교통하고도 문제 있으니까 그런 걸 협의해서 향후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그거를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면 나름대로 이 도로가 쾌적하고 이 녹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면 그 도시는 좀 아까 살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푸른도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소속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의 일괄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202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본부장입니다. 김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최대흥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최영준 분양보상처장입니다.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조세진 대행사업처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책자 1조 일반 현황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공사의 미션은 살기 좋은 평택건설로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와 세부 과제를 정하고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쪽 직제 현황입니다. 평택도시공사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조직은 사장 직속의 안전감사실과 1본부 아래 7개 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3명, 현원은 15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원 등 현업직을 포함한 현원은 206명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의 업무 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개발 사업 중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146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44만 평은 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공공 SPC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1단계 64.3%, 2단계 49%입니다. 현재 유치업종 변경 등을 반영한 9차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조건부 승인되어 11월 말 완료 예정이며 용수 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8쪽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 도시공사 소관 1단계 산업시설 용지 총 35만 평 중 약 20만 평을 공급 공고할 예정이며
하반기 부지 조성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3 공고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고덕면 일원에 4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09 약 19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3-309 부지 조성공사 공룡률은 토목 89%, 조경 18.48%, 전기 49.37%, 통신 21.4%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23년 하반기에는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조 평택호 광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호 광단지 개발 사업은 현당면 권관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2건의 우수 제안을 채택하였으며 금년 3월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47%의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수용 재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기간 변경, 우수 제안 반영 등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3년 하반기 이의 재결 및 국공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24년 상반기에는 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은 안중터미널 부지 총 1만 6천 제곱미터를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안중현아 PFV이며 우리 공사 출자 지분은 10%입니다. 금년 2월 주주협약 체결 및 8월 민간 합동 PFV를 설립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터미널 신축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주상복합시설 인허가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보승읍 원정리 1원 부지 약 4,000평에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1일 7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기반시설 조성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생산 설비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도시공사는 토목 건축 공사를 준공하고 7월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4분기 수탁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조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BIX 개발 사업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BIX 개발 사업은 보승읍 만호리 일원 62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도 지분 20%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평택시와 잔여시설물 2개소의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금년 10월 기준 전체 공급용지 267필지 중 185필지를 분양하여 면적 기준 약 78.4%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잔여필지 분양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분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진이3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진이3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진이면 일원에 2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이3 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97.7%이며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지원시설용지는 24.2%가 분양되었습니다. 금년 6월 산단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대상자 39가구 중 34가구의 이주자 택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이주자 택지 공급 및
지원 시설 용지 분양을 위해 SPC 업무 추진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 사업 중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2020년 12월 경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우리 공사가 지분 20%를 참여하도록 시의회 승인을 득하고 작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 컨소시엄 간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60억 원에 해당하는 2년차 사업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금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우리공사는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후 민간 측의 해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공공 측이 1, 2심 모두 승소하였고 금년 10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공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공사는 경자청,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간 측 소송에 지속 대응하고 법적 문제 종결 후 경자청과 협의하여 개발 방안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당초 평택시 지제동 일원에 3만 평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검토했으나 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와 신속히 사업 추진 방식을 확정한 후 진행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고덕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고덕동 일원에 569세대 7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고덕국제학교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고덕국제학교 건립지원사업은 고덕국제화지구 에듀타운 일원에 국제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를 도시공사에 공급하고 우리 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주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23년 하반기 사업 추진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평택시로 수탁받아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안정리, 평택동, 신장동, 서정동 일원의 주민공동시설, 도시재생센터 등 총 21개 사업에 사업비 약 994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안정 달보드레센터 등 4개 사업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신평 JC공원 공영주차장 등 3개 사업 공사에 및 안정 디자인 거리 등 10개 사업의 설계 용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신평 JC공원 공영주차장 등 2개 사업을 준공하고 2023년에는 안정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하반기까지 안정 마을관리센터 등 9개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정해진 기간 내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50개소 3,171면입니다. 현재 관제센터 직원, 주차관리원 등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공영주차장 수익금은 약 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업무 개선 및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권 신청 방식 개선, 무인 정산 서비스 제도 등 도입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주차 관제 홈페이지 고도화 및 공영주차장 신규 수탁 등을 지속 추진하여 평택 시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총 49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상담원 등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운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49,659건입니다. 순행일 교통약자 우선 배차 및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 음주 측정 및 인공지능 안전운전 솔루션 도입 등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차량 증차를 통해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교통정보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21년 7월부터 평택시로부터 신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 457개 교차로의 신호관제 업무 및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62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평택시 ITS 사업에 따른 스마트 교차로 100개소 등을 추가 운영하여 원활한 평택시 신호체계 운영 및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조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 현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 강사를 포함하여 10명의 인원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실내 교육,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총 6,744명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상당 기간 운영하지 못한 전년도 대비 9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원 대상 교통 안전 교육 실시 등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시설물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청부급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안 규모는 약 1만 2천여 개이고 10월 말 기준 잔여기 수는 1,179기로 2023년 말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봉안 실적은 1,176기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하였습니다. 만장에 대비하여 유휴 공간 내 306위 부부단 증설을 금년 4월에 시행하였고 개인단 1,200기를 증설 진행 중으로 증설이 완료되면 2023년 연말로 예정된 제2추모관 신축 완료 시까지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추모관 신축은 약 2만 기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금년 10월 대체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추모관이 신축되면 약 20년 정도 수요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내리 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내리 캠핑장은 팽성읍 내리 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캠핑장 30명 규모의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이용자는 총 2,694팀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상당 기간 운영하지 못한 전년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온라인 사진전 개최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진이천 유원지 관리 운영입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진이천 일원의 오토 캠핑장, 레일 바이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택시로부터 신규 수탁받아 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방문 차량 18,920대, 캠핑장 9,201면의 이용 실적을 보였으며 입장료 무료화, 시설 개선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와 협의하여 레일바이크 선로 정비 및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며 물놀이장 또한 시설 정비 후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진이천 유원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조 도로 제비3번지 흡입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도로 제비3번지 흡입 차량은 평택시 산단로 7개 소각장 일원을 차고지로 하여 도로 제비3번지 흡입 차량 6대를 운전원 6명 포함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관내 3개 권역 6개 노선을 대상으로 흡입 차량을 본격 운영을 실시하여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흡입 차량 1대를 증차할 예정이며 관내 신설도로 대상 운행 노선을 확장하여 평택시 전역에 저감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보유토지 관리 및 처분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출자받아 보유 중인 토지는 총 408필지로 면적은 58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50필지 약 53만 제곱미터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현덕지구 등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31쪽입니다. 금년도 유상대보한 토지는 농지 등 총 214필지로 연간 임대료는 1억 3천만 원이며 평택시 등의 공공목적으로 34필지를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2022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시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평택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그 지적된 잘못된 행정이나 사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쪽을 보십시오. 우선 청북 시립 추모공원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북 시립 추모공원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해 오다가 2020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인건비,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평택시로부터 보조받고 봉안당 사용 수익금은 평택시에서 정산합니다. 그리고 정산시 평택도시공사가 봉안 수입의 5.5% 부가세 포함해서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 봉안 수익금은 6억 5,649만 8,521원이고 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3,610만 7,410원입니다. 2021년 봉안 수입은
5억 8,379만 8,497원이고 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3,210만 8,91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 분묘동의 사용기간 제3항을 보면 공설 봉안시설에 설치진 봉안의 사용기간 등은 15년으로 하되 연장기간은 10년을 단위로 해서 3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공설 봉안당의 허가 신청 시 납부 금액을 보면 관내의 경우 1인당 1기당 1인용 1기당 52만 7천 원이고 부부용의 경우 79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부부용의 경우 보면 부부 AB 중에서 A가 사망을 해서 봉안당에 안치를 했을 때 79만 원을 내고 15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배우자 B가 사망을 해서 봉안당에 합장으로 안치를 하면 그날 기준으로 해서 다시 79만 원을 내고 재계약을 합니다. 다만 A가 먼저 냈던 79만 원은 B가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사용료로 내고 나머지는 환불해 줍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의 봉안 안치료는 A가 사용한 기간에 대한 79만 원을 일할 계산한 금액과 그 다음에 A, B가 합장한 날로부터 79만 원을 재계약한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부부가 내게 되는 봉안 사용료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시 도시공사 봉안 수입료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부부용 474기의 봉안당 재개육 사용자의 봉안 수익금을 확인해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부부용 362기의 봉안당 재계획자 사용자의 그 봉안 사용료를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해 준 대로 그 사용료를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A가 79만 원을 계약을 해서 안치했을 때 79만 원을 내고 계약을 해서 그 배우자 B랑 합장할 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A의 그 일할 계산한 수익금을 전혀 계산을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AB 중 부부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A가 사망을 하면 79만 원을 가지고 안치료를 내고 안치를 하다가 배우자 B가 사망을 하면 그 79만 원 낸 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계약 날짜만 안치한 날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저 뭐 맞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20년서부터 평택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전에 2006년서부터 2019년까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봉안 안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택도시공사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474기의 그 봉안당 부부용 안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거기까지는 부부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의 일일 계산한 봉안 안치료를 받지 않고 처음에 받았던 79만 원을 AB가 합장한 날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79만 원으로 인정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21년 8월 31일 이후서부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A가 사망해서 79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배우자 B가 사망을 해서 둘이 안치를 같이 합장을 했을 때 다시 79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전에 A가 받았던 79만 원에 대해서 B가 사망할 때까지의 연도를 일수로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왜 하필이면 그때부터 받았느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문제를 인지해서 8월 26일 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2021년 8월 26일 날 그 공문을 보고 도시공사에서는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공교롭게도 또 한 기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 이전까지 계산했던 방식으로 또 실수를 해서 앞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363기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평택도시공사가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청북시립공원 운영을 위탁받아 오면서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운영해오면서 실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면 4억 9,314만 7천 원입니다. 근데 최종 받은 금액을 보면 4억 6천 74만 9천 원이에요. 즉 미징수 금액이 얼마냐면 3,239만 8천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택도시공사가 2020년서부터 위탁받아 오면서 징수해야 될 금액을 3,239만 8천 원에 대해서 미징수 받지 못했습니다. 요금을 계산을 잘못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죠. 더 심각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2006년서부터 2019년까지 평택도시공사의 청북시립공원 운영을 위탁하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할 때도 위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 125기의 안치단 흡수 중 실제 징수해야 될 금액이 1억 2,861만 7천 원인데 최종 징수액이 1억 665만 원입니다. 역시 노인장애인과도 2,196만 7천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5,436만 5천 원을 미징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는 범위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부단의 그 합장 기간은 조례에 그 합장한 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아마 규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 분이 이제 뭐 안치된 이후에 추가로 배우자가 합장을 하면 추가로 이제 안창한 일로부터 15년 아마 이제 기간 계산을 하고 그 전에 한 분이 안장된 분에 대한 이제 요금 계산 방식을 그대로 어디 명기된 건 그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단순하게 조례에 따라서 그냥 그 부부가 합장한 일로 합장이라는 건 두 분이 함께 합장한 후로 15년이라는 걸 단순 계산해서 그 요금을 징수했던 걸로 의원님 지적대로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저희가 그 수탁을 받을 당시에도 그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받던 중에 아마 시가 이러한 그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을 그 인식을 하고 2021년 그 시가 그걸 시정하는 그런 문서를 저희한테 내려서 그 이후에는 위원님 지적한 방식대로 이제 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가 한 중에 만약에 저희가 그 이후에 발생된 건이 있다면 그것은 직원이 단순 실수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합장한 이전에 지금 그 시가 방침을 정하기 전에 이 위중시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 시가 조례를 향후에는 조례를 완벽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 시가 방침을 정확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한 그동안에 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미징수를 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추가 징수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에 대해서는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요 조례 13조에 보면 공설봉안 시설에 설치된 봉안의 사용기간 등은 15년으로 하되 연장 기간은 10년 단위로 3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 뒤에 단서 조건이 붙어요. 다만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부부가 들어왔을 때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그 A라는 부부 AP 중에서 A라는 분이 사망했을 때 합장되기까지의 그 계산된 부분은 지금 간과를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그대로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합장한 일로부터 따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시가 관례상으로 합장한 일로부터 다시 15년을 따진다고 하니까 그 전 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아마 그 해석에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 지적대로 2021년도 시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고요. 다만 그 전에 시정되기 전에 그 만약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요. 처음 계약할 때 15년입니다. 한 명이 사망해서 계산할 때 15년이고 합장하면 다시 또 15년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최대 15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AP가 합장한 날이 15년 뒤에 한다면 맨 처음에 15년 계산하고 그 다음에 15년 뒤에 다시 합장할 때 15년 계산하고 그러고 10년씩 다시 3번을 연장할 수 있었으니까 최대 60년까지 계산을 가능하다라는 게 조례에서 나온 거고요. 만약에 A가 사망을 하고 나서 5년 뒤에 합장을 했다 그러면 뭐 A는 당연히 15년을 계산했지만 5년이 지나서 부부가 같이 안치를 했기 때문에 그날 다시 그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15년 계산을 하니까 앞에 5년치에 대한 거는 못 받았는데 지금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왜? 지금 못 받은 부분은
분명히 평택시든 도시공사든 관련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받은 부분을 소급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지금 가신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만약에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이따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지려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운영한 게 13년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한 게 3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16년 전에 한 사람 거 어떻게 받아냅니까 그거? 자,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로 나중에 제가 감사관한테 질문할 거고요. 예. 지금 여기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세수로 걷어야 될 돈 3,239만 8천 원 못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에서 그 수탁받은 시설을 시에서 정한 규칙대로 운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시가 정해준 요금 징수 방법에 따라 저희가 징수하는 거고요. 만약에 2021년 9월 그 시에서 요금 징수 방법 변경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만약에 그 이후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직원의 실수로 인한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추가로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 시가 징수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문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저희가 아니 평택시 조례는 안 보십니까?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위탁 받았으면 위탁에 관련된 조례는 당연히 도시공사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그동안 해오던 관례로 해서 잘못되게 전달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2020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으면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당연히 담당자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 평택시한테 미루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가 요금 그러고요 징수- 9월 24일인가 이런 건이 한 건이 더 발생했어요.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서 업무 착오로 발생된 걸로 제가 예상되는데 그거는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명한 사과와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증인 요청을 했는데 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들 즉 2006년서부터 2019년까지 125기에 대해서 똑같이 잘못 계산해서 지금 평택시가 미징수한 금액 2,196만 7천 원 인정하십니까? 그 2006년 이제 평택시립추모공원이 개관한 이래 조례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고 미비된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먼저 드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증수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그 납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용자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그 이제 미사용료라고 아니 미증수분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급해서 증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저희는 법적으로 좀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 중에서 미징수 금액을 소급 적용해라라고 발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저도 아까 그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소급 적용이 쉽지가 않다. 왜? 오래된 그 예를 들어서 2006년이나 7년, 8년 이때 부부를 합장한 분들에 대해서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또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내신 2021년 8월 30일 이후 분들,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선의의 피해자예요. 또 이거는 보통 잘못된 행정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13년 동안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위탁을 줬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도합된 금액이 지금 5,4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도 중요합니다. 액수도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이거는 분명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입장 표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복지국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빨리 이제 상황이 종료되도록 저희들이 제2 추모관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이라도 최대한 그 조례와 시행규칙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이런 논란을 빨리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6년간 평택도시공사나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추모공원 관련 감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죠? 네. 여기 책자도 보니까 그 안치료 내는 비용들이 몇 개월씩 좀 늦게 내서 그 나오는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적된 걸 내가 찾아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물론 감사관장님의 임기 내에서 벌어진 뭐 일들은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감사관장님으로 계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행정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관님의 입장 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로 개선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자 출연 기관과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건지 집행부랑 잘 상의를 하셔서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마냥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복지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을 보면 보행생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명당
150명당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평택시의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4,756명으로 법정 기준으로 따지면 3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근데 현재 평택시는 4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택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즉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그 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에서의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국가유공자 상위 1, 2등급,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등록 인원수는 10월 기준으로 6,585명입니다. 맞습니까? 담당자 안 들어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보행상 장애인들 10명당 150명당 한 대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장애인법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교통 특별 수단의 이용 대상자들은 좀 범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 마냥 좀 넓습니다. 그렇죠? 범위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교통약자들을 감안하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등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지금 장애인분들은 한 2만 4천 명 정도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행상 중증 심한 장애인은 한 4,700여 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관내 이용자 또 관외 이용자도 같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장애인 실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 기준 32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49대 운행하는 것이 많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네. 어쩌면 당연한 우리들의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 같은 그런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만 되면 교통약자 콜택시 예약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평택시에는 6,585명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가 있습니다. 49대의 차량을 운전하는데 운전하시는 운전자 수는 52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52명의 운전자가 49대 차량을 가지고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되면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저는 49대가 아니라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뭐 이런 일리가 있습니다. 거의 하루를 운행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49대를 가지고 운전자 52명이 법정 근로 시간 주 50시간을 맞추다 보면 차량은 49대지만 실제 운행하는 차는 49대가 안 되는, 그래서 훨씬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평택시는 많은 인구의 유입과 개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동반하는 사업들이
뭐 추진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와 운전은 증원에는 관심 부족과 예산 등의 이유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 운전은 증원, 임차 택시 운영, 바우처 택시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뭐 시장님께서도 그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중에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 차량을 적극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차량의 증차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증차를 무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인력을 증원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 방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안들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시와 협의하여 그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평택시는 주로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즉시콜 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콜을 확대해야 되고 타 시도처럼 평택시도 인접한 시에 병원 예약 외에도 치료센터 예약, 교통약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가 90대입니다. 그런데 임차 택시 운영 대수가 45대예요. 거의 135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용인시 같은 데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가 72대인데 바우처 택시 운영 대수를 60대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합 132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데도 교통특별수단 운영 대수가 78대인데 임차 택시 운영하는 게 18대. 화성시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가 58대인데 바우처 택시 운영은 99대예요. 안산시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가 60대인데 바우처 택시 운영이 60대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평택시에서 49대 운행하는 것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설사 49대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운전원수 52명 주 52시간 그걸로 감안하면 결국은 49대를 다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좀 잘 해주시고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행정감사 때 다시 제안을 할 겁니다. 잘 시랑 협의를 해서 교통약자들이 전쟁 같은 그런 일상을 치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책적인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저 시에서도 임차 택시라든가 뭐 바우처 택시 뭐 이런 것들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